그대로 그냥 1년, 2년, 3년 계속 쭉 가는 거 아니야?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팀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인스타랑 틱톡에서 핫한 애교살 반영구 타투 시술 후기를 들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100% 내돈 내산 컨텐츠입니다. 절대 광고 아니고요. 제가 총 2군데 샵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술 결과가 조금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두 번째 샵을 고를 때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뒷부분에서 절대 망하지 않는 이 반영구 시술 샵을 고르는 필승법과 통증, 금액, 그리고 생얼에서의 이질감, 어색함은 없는지 등등 뒷부분에 세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 반영구 타투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 눈 밑에 이 부분을 애교살이라고도 많이들 부르고 애교살 메이크업 많이들 하시죠. 바로 이 애교살이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길어지는 이 중안부를 축소해주는, 짧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주면서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동안으로 보여주게 하기 때문에 이 애교살 메이크업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 애교살을 나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좀 이 효과를 좀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필러 시술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요. 라섹을 하거나 눈 밑에 필러는 못 하겠어, 이렇게 눈 쪽에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교살 반영구 타투라는 시술을 많이들 알아보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있으신데요. 이 애교살 반영구 타투는 우리가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문신 하듯이 인체에 무해한 그런 색소를 표피층에 주입을 하는 겁니다. 눈 밑에는 내 피부톤보다 한 톤이나 두 톤 정도 높은 약간 환한 색소로 볼륨감을 주게 되고요. 그 밑에는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그리워진 것처럼 내 피부톤보다 어두운 색소로 주입을 해서 약간의 그림자 효과, 음영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술을 볼륨 화이트, 이 애교살, 음영 부분을 세트로 시술이 들어가게 됐고요. 이 애교살 메이크업 한 것과 같은 원리로 대신에 이게 피부 위에 시술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표피층에 주입을 해서 눈썹 반영구나 아이라인 반영을 한 것처럼 반영구적으로 지속하게 되는 시술이 애교살 반영구 타투라고 합니다. 시술은 저희 직장과 그리고 저희 집이 있는 송파구 쪽으로 좀 많이 알아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샵은 제가 무조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한 곳 위주로 서치를 해보다 보니 좀 시술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송파구 쪽에서 1차 시술을 받았을 때 볼륨 화이트와 애교살 음영까지 세트로 2회 리터치까지 약 20만 원에 예약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신도련에 있는 성형외과 안에 있는 반영구 센터에서 이 볼륨 화이트 부분은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셔서 눈 밑에 애교살 이 음영 부분만 2회 리터치까지 시술이 들어갔는데요. 총 20만 원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통증에 있어서도 좀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리쥬란 힐러나 울세라땡도 마취 없이도 받아봤기 때문에 많이 얼굴이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프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꿀팁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반영구 시술은 보통 15분 정도에서 한 30분 정도 마취크림 발라놓고서 그 다음에 시술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 샵에서 받아봤을 때. 근데 한 15분 정도 마취했을 때는 조금 아팠어요.
그 아픈 게 못 참을 정도로 아파,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 예민한 눈가 바로 근처다 보니 눈썹 타투 할 때보다는 15분 마취했을 때는 조금 더 아팠다. 그래서 통증에 예민하신 분들은 샵에 가시기 전에 카톡을 통해서 제가 통증에 조금 예민한 편이니 크림 마취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충분하게 도포한 후에 시술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원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 고려해서 시술을 해주실 거예요. 왜냐면은 샵도 그 예약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시술하시는 그 시간을 어느 정도 미리 다 잡아 놓고 다음 예약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샵에 가시기 전에 미리 카톡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는데, 쌩얼에서 그럼 어색함이 있지 않을까?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됐고 가장 궁금했어요. 블로그에 후기가 한두 개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좀 화질이나 이런 게 조금 좋지 않다 보니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우선은 제가 시술을 받았을 때 약 일주일 정도 후에 탈각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어색하고 이질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주셨긴 했으나 탈각 과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특히 3, 4일까지는 좀 어색함, 이질감이 많습니다. 바로 다음날부터 메이크업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좀 커버를 하고 갔는데도 저희 팀원 한 명이 팀장님 혹시 애교살 필러 받으셨어요? 할 정도로 조금 굉장히 좀 어색함이 있었고요. 근데 속으로 이 정도로 좀 효과가 있네 싶어서 좀 좋기도 했으나 이대로 그냥 1년, 2년, 3년 계속 쭉 가는 거 아니야? 속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다행히 일주일 후에 그 각질이 떨어지고 나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쌩얼에서도 지금 2개월 정도의 지난 후인데 그렇게 이질감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시술 방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샵에서 받았을 때는 시술 기법이 이렇게 선으로 긋는 것처럼, 아이라이너로 긋는 것처럼 찍찍 긋는 방식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주일 뒤에 탈각 과정 후에 다 떨어져 나가서 돈도 아까웠지만 그래도 속으로 진짜 다행이다 싶었는데, 두 번째 샵에서 받았을 때는 이게 선으로 기법이 들어간 게 아니고 약간 똥똥똥똥똥똥똥똥 흙 뿌리듯이 정말 그림자처럼 시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샵에서 시술을 받았을 때는 좀 자연스럽게 시술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애교살 반영구 타투, 절대 망하지 않는 샵을 고르는 필승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로는 애교살 반영구 타투라는 조금은 생소한 이런 시술일수록 충분한 경험치가 있는 샵을 고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애교살 반영구 타투를 계속 서치하다 보니 알고리즘을 타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이 계속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때 캐치한 부분이 반영구 센터 원장님들께서도 추가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오래된 시술 기법은 버리고 새로운 시술 기법을 지속적으로 도입을 하시고 이런 애교살 반영구 타투와도 같은 새로운 시술 방법을 도입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알고리즘을 타고서 이런 반영구 수강 센터가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본 게 초보자 원장님들도 3일 만에 완성, 이런 수강 센터에 대한 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느낀 사실이 이런 새로운 시술 기법일수록 정말 시술 경험이 충분하신 원장님들께 받아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스타나 게시글에 이런 애교살 반영구 후기 사진이 많은 곳을 일반적으로 고르셔야겠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과도한 후보정과 과도한 필터 사용을 한 곳은 좀 거르시길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립니다. 내 시술에 자신이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과도한 후보정과 과도한 필터 사용은
오히려 내 시술의 결과를 100% 보여줄 수 없으니 지양하시겠죠. 아무래도 내 시술 결과에 자신이 없는 분일수록 후보정과 필터 사용에 집착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필터를 사용한 곳을 봤을 때는 우선은 첫 번째로 눈길이 가기는 하지만 시술 결과가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필터나 후보정을 한 곳은 거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스타 게시글 등에 바로 시술 전과 시술 후 사진만 극대화되게, 비포 앤 애프터가 극대화되게 이렇게 올린 샵 보지 마시고요. 탈각 후 사진까지 자신있게 기재한 샵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내 표피층의 색소를 남기는 게 바로 기술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서 너무 진하게도 나오면 안 되고요. 너무 옅게 들어가서 탈각할 때 다 떨어져도 안 됩니다. 이게 적절하게 표피층에 적절한 층에 주입하는 게 바로 기술력이기 때문에 이런 생소한 시술일수록 일주일 후 탈각 후 사진까지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추천이냐 비추천이냐? 저의 결론은 단추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눈에 필러 시술에 거부감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솔직하게 지금 이 시술 결과에 굉장히 만족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제거하는 데 고통이나 비용 부분에서 조금 더 부담이 적은 애교 필러를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나는 눈 밑에 필러 시술 같은 거 하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데 중안부가 살짝 길어. 그래서 이 애교살 반영구 타투 시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선택을 잘 하신 다음에 한 번쯤 시술 검토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어서 말도 좀 많고 어색함도 많았는데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영구 2탄, 코 쉐딩 반영구 시술 후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뵙도록 바랄게요. 안녕.